평생 부모에게 잘해온 게 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효자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도 가고 싶은 곳도 모두 뒤로 미뤘습니다. 언제나 부모님의 뜻이 우선이었고 제 선택은 항상 그 다음이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제 삶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사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효자일수록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럴까요? 부모를 잘 모시고 최선을 다해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건 원망과 후회, 그리고 삶의 무너짐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효자라서 잘된 삶보다 효자라서 무너진 삶을 더 자주 듣는 현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효자일수록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삶의 균형과 자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50대 직장인 이 씨는 부모님을 극진히 모신 효자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며 병간호, 생활비 지원, 명절 준비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주말마다 장을 보고 부모님의 병원 예약을 챙기고 각종 행정 업무까지 전부 그의 몫이었죠. 형제들은 각자 삶을 산다며 발길을 끊었고 부모님의 모든 부담은 이 씨의 어깨 위에 올라탔습니다. 처음엔 내가 잘하면 언젠가 알아주시겠지라는 마음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는 지쳐갔습니다. 이 씨는 잠들기 전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나도 그냥 나답게 살 수는 없는 걸까? 부모님은 당연하다는 듯 그에게 모든 걸 요구했고 형제들은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내가 다 했잖아라며 책임을 터넘겼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넌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 씨는 우울증과 번아웃에 시달리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가족 중에 가장 착한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까? 누가 나를 위해주는 걸까? 이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가족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오히려 더 고립되고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효도라는 이름의 희생은 어쩌면 사회가 만든 또 다른 의무의 족쇄일지도 모릅니다. 착하면 착할수록 더 많이 양보하고 책임지게 되는 구조. 그것이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역설입니다. 가장 잘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이용당하고 그 헌신이 당연시될 때 결국 그 사람의 존재는 희미해지고 맙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유지하게 되는 자식이 한 명뿐이라면 그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그 무게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효도라는 명목 아래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는 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가정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효자에게 쏠리는 기대는 단순한 부탁 수준을 넘어섭니다. 자식의 인생 선택에도 간섭하게 되고 결국엔 자아를 억압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연애, 결혼, 이직 등 중요한 순간마다 너는 우리를 두고 어떻게? 라는 말이 족쇄처럼 달아붙습니다. 이런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개인의 삶 전체를 붙잡는 감정적 통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편애하게 되면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갈등도 생깁니다. 겉으로는 사이좋은 가족처럼 보여도 효자에게만 부담이 쏠리면서 그 사람은 점점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주변에 위로 한마디 없이 오히려 너는 착하니까 괜찮잖아 라는 말만 남습니다. 때로는 형제 간의 관계도 악화되고 책임을 회피한 가족들은 오히려 효자를 이용하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효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무너뜨리며 결국 관계 자체를 왜곡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효도는 선택이어야 하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나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감당할 일은 아닙니다. 사랑에는 건강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좋은 자식이 되기 전에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둘째, 형제 간의 역할 분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떠맡게 되면 결국 그 가족은 무너지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책임을 나누고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돌보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형제 간의 협의, 간병 계약서, 돌봄 수당 분담 등 구체적인 제도와 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감정에 기대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돌볼 수 없습니다. 효도 이전에 나 자신의 삶을 잘 지켜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효가 완성됩니다. 정신적 여유, 경제적 준비, 사회적 관계망을 갖추는 것이 진짜 효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역시 필요합니다. 효자는 부모의 도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효란, 나를 버리면서까지 부모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소중한 존재이며 나의 삶도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일은 절대 반대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한 가장 건강한 관계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때 부모님도 진정한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지고 있다면 이제는 멈추고 내 삶을 되찾을 때입니다. 진짜 효자는 자신과 부모 모두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뒤를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는 겁니다. 효도도 사랑도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더 많은 삶의 지혜와 공감을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